실무 1번.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하라. 한국툴스는 대표자 변경 사유로 서대문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재비호를 받았다. 그래서 수행과제가 나와 있죠. 대표자 명과 담당자 메일 주소를 수정하라. 회사 등록. 한국툴스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럼 대표자 이름은 임시완 쓰시면 되겠고, 이메일 쓰는 곳은 추가 사항에 가시면 여기 이메일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빌36524.com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1번은 끝났고요. 두 번째 문제. 한국툴스는 공기구 디자인과 관련해서 무형자산 계정 디자인권을 등록하려고 한다. 236번 디자인권을 고쳐라 나왔습니다. 계정 과목 적용 등록 여기 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236번 들어오시면 236 바로 쓰면 이동하죠. 이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 이름 바꿀 때는 좀 달랐죠. 뭐 눌러야 돼요? 컨트롤 F2 누르신 다음에 이름 디자인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적용 1번, 대체 적용 1번 넣으시면 되겠죠? 현금 적용, 대체 적용 그냥 위치만 바뀐 것 뿐이에요. 디자인 등록 시 등록 비용 현금 지급 이렇게 쓰시면 되고, 대체 적용은 디자인 등록 시 등록 비용 보통 예금 지급 쓰시면 끝났습니다. AT 프로그램은 한 박자가 좀 늦어요. 그래서 빨리 쓰면 안 됩니다. 좀 천천히 쓰셔야 됩니다. 이제 일반 전표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공구세상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택배 비용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택배비는 착불로 당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취득 시 모든 부대 비용이죠. 상품을 사면서. 그럼 일반 전표 7월 17일 차변에는 상품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 15,000원, 대변 현금, 그 다음에 15,000원 쓰시면 끝났습니다. 요거는 차대변 안 맞춰주니까 다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500번대는 없습니다. FAT 1급에서는 500번대는 없으니까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약속어음의 배사형도 8월 20일 보면 수민유통의 외상매입금 일부 결제하기 위해서 책임 웨이빙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전자음을 배사형도 했다. 차변은 부채를 갚으시면 되죠. 외상 매입금 쓰시면 되고, 대변에는 받으러 쓰시면 되겠네요. 날짜는 8월 20.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수민유통이 되겠고요. 금액은 2,5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받으러 쓰시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책임 웨이딩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액 2,500만원. 근데 이 어음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음 현황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뭐 눌러요? F3번. F3번 눌러서 지금 우리 할인한 거 아니잖아요. 바꾸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종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3번의 배석. F2번 누르시면 요 어음 번호가 있는 거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일일이 다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F2번 눌러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어음 번호를 쓸 때는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을 때, 그래서 자수, 만기일 다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거래처. 이거 누구한테 줬어요? 수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끝. 3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대표이사 임시연화부터 내용을 알 수 없는 금액 100만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회계팀 원인을 파악하실 때까지 임시계정. 그러면 가수금 쓰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 쓰시면 되겠습니다. 9월 24일. 차변에는 보통예금 국민은행 쓰시면 되고요. 국민은행 보통. 그 다음에 금액은 100만원. 대변에는 가수금.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임시완. 그 다음에 금액 100만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네 번째 문제. 법원에 법인 등기 변경 관련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 수입인지를 구입했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인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써라. 날짜는 10월 24일 되겠습니다. 10월 24일. 차변에는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판관비로 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액은 2만원 되겠고요. 대변. 이 돈 다 뭐로 냈어요? 현금. 그래서 2만원 넣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5번.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가 보이네요. 10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그러면 지금 18만 원 보이죠? 18만 원? 이거 다 직원이 낸 거니까 예수금. 우리 이거 다 뭐로 냈어요?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날짜 11월 10일. 차변에는 예수금. 금액은 18만 원 되겠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액은 18만 원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메인 매출전표. 과세 매출자료 전자생명서를 발행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가 보입니다. 대금 중 71만 5천 원은 7월 28일 계약금 받았고 잔액은 외상했다. 그럼 나중에 생겨서 끊을 거죠? 그 다음에 전송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복수거래 입력해서 각각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날짜는 7월 31일, 메인 매출전표 7월 31일. 유형은 11번의 과세, 품명. 이런 거 이제 복수거래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F7번 누르시면 됩니다. 요 복수거래 누르셔야 되고 F7번 누르셔야 돼요. 회계 프로그램 K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페인트, 수량 5개, 그 다음에 단가는 40만 원. 그 두 번째는 페인트 스프레이건, 수량은 6개, 단가는 75만 원.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누구한테요? 한국총파한테요. 그 다음에 전자, 지금 없죠? 그리고 붕괴, 혼합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을 끝났어요. 차변에 돈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금 받는 거 있잖아요.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 금액은 71만 5천 원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못 받았죠. 외상, 매출금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액 643만 5천 원 넣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서도 끊고 전송도 해야 됩니다. 전자생명서 발행 및 내역. 날짜는 7월 30일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7월 31일, 7월 31일. 엔터 치시면 아직 안 끄는 게 보일 거예요. 체크하신 다음에 전자발행만 누르시면 생명서는 끄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송도 해야 되죠? 전송 어떻게 했어요? 아카데미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7월 31일 그 미전송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행 버튼만 누르시면 되겠죠. 발행 완료.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잘 끄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 들어오면 7월 30일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전자발행으로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잘 돼 있고요. 만약에 여기 잘 안 나왔으면 F12번 눌러서 조회 한번 해보시면 제대로 뜨는 것까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복합기를 매각했습니다. 발급한 전자생명서며 대금은 전에 외상했다. 그래서 비품 취득원가 270만 원, 감루는 120만 원. 자, 날짜 8월 5일. 11번의 과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 160만 원 쓰시면 되겠죠. 누구한테요? 순환자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이때부터는 전자 입력 쓸 거죠? 그래서 그냥 1번. 붕괴 혼합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공식, 그래서 비품 먼저 쓰시면 되겠고, 금액은 270만 원짜리. 그 다음에 차변, 무조건 다음 번호, 그래서 213번, 감루는 120만 원. 차변, 돈 받아야겠죠? 그 돈은 176만 원을 받으시면 되겠죠. 근데 아직 못 받았잖아요. 주된 거래 아니니까 미수금 176만 원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대변 비교하는 거죠. 지금 대변에 10만 원 부족하네요. 저희는 이득. 유형자산 처분 2. 10만 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 세 번째 문제. 매출거래처에 선물로 지급할 전복 세트를 현금으로 구입했고 발급받은 전자 계산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사불공이랑 면세랑 만났네요. 누가 우선이요? 면세. 요 면세 가시면 되겠죠. 8월 18일 오삼면세. 그 다음에 금액은 50만 원. 어디서 샀어요? 노량진 수산. 그 다음에 전자세금 있고, 그 다음 붕괴 혼합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접대비, 판관비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 현금. 그래서 50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상품을 개인, 엄정화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27만 5천 원 확인됐고요. 삼성카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주된거래 맞으니까 외상매출금 써라. 날짜는 9월 15일. 매출액 카드니까 17번에 카과,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 확인 정도만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액은 27만 5천 원 쓰시면 알아서 찢어지겠죠. 누구한테요? 엄정화한테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없죠? 여기는 이렇게 한번 걸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붕괴는 4번에 카드 가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잘 돼 있고 상품 매출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신경 쓸 거 없죠. 그대로 끝. 5번은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5인승 3000cc 장기 렌트했습니다. 9월분 렌트 비용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고요. 발급받은 전자생명사다. 이건 어차피 불공이잖아요. 1000cc 초과가 됐고 전자생명서 받은 게 있으니까 불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렌트니까 임차료 써라. 날짜는 9월 30. 유형은 54불공 쓰시면 되겠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임차 관련된 얘기. 금액은 40만 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요? 명성 렌트한테요. 그 다음에 전자 있고 붕괴 혼합 가시면 되겠죠. 차변에는 임차료, 그 다음에 대변. 이 돈 다 어떻게 줬냐면 신한은행 보통예금 줬다고 나와 있어요. 보통예금 44만 원.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 바꾸셔야 됩니다. 신한은행 보통.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6번. 6번은 고정문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서 부가세 납부세액이 신한은행 보통예금을 통해서 이체되었다. 그러면 세금 내고 있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미지급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전표 7월 25일. 차변에는 미지급 세금. 얘는 거래소 쓰셔야 됩니다. 관할 세무서가 어딘지 보시면 돼요. 서대문. 서대문 세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156만 5천 원.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 156만 5천 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결산 문제는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가볍게 푸시면 됩니다. 1번,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1649만 원인데 만기 날짜가 2026년이에요. 우리는 1년이 안 남은 거잖아요. 1년이 안 남았으니까 장기 차입금 못 쓰겠죠? 유동대체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어차피 1년 이상 남았잖아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1649만 원에 대해서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그럼 차변에는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하나은행. 금액은 1649만 원 쓰시면 되겠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넣으시면 되죠. 이것도 당연히 거래처. 하나은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49만 원. 그렇게 만드시면 끝났죠. 두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은 1700만 원이었어요. 요거 자동이잖아요. 결산자료 입력 들어오신 다음에 엔터 쳐서 기말상품 재고에다가 1700만 원 만드시면 되죠. 자동인 거는 마무리 하셔야겠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끝나겠고요. 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것도 고정적인 문제죠?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럼 이제 처분 예정일, 얘만 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그 다음에 전기분, 전기도 날짜가 좀 바뀌었네요. 2025년 2월 28일.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다 했으니까 전표 추가. 쓰시면 끝났죠. 그러면 일반 전표 12월 30일 들어오면 FC 조회 버튼만 누르시면 다 들어오는 모습 되겠습니다. 조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회사 등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블랙 한메일 넷이다. 틀렸죠? 이거 바꿨잖아요. 어디서 확인해요? 아까 전에 회사 등록 갔을 때 추가 사항에서 바꿨잖아요. 한국. 1번 틀렸네요. 사업장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청로 7길. 이런 거는 여기 나오겠죠. 대표자 이름 임시완.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 계좌 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이다. 그래서 환급금 계좌 요 아래 나와 있죠. 서대문.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236번 디자인권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236.
바꿨었죠? 그래서 요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권 구분은 일반이다. 일반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표준코드 176번이다. 표준코드 여기 176번. 그 다음에 현금 적유 2개 사용하고 있다? 1개. 그래서 3번이 튀었죠. 나머지 한번 다 닫을게요. 이제 쭉 다 닫았고 오른쪽 버튼에서 모두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3번 일개표 월개표 조회하라. 7월 한 달간 상품 매입은 얼마냐? 7월 달만 조회하시면 되겠죠. 7월 그 다음에 31일 여기서 이제 상품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총 얼마 있어요? 5,036만 5천원 찾아주시면 끝났고요. 8월에서 10월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8월에서 10월 판관비니까 쭉 아래 내려오시면 되겠죠. 여비교통비 96,000원 그 다음에 접대비 48만 5천원 써져 있는데 얘가 튀었죠? 저희는 98만 5천원 임차료 94만원 세금과 47만 5천원 그래서 14번에 2번 되겠습니다. 15번 7월부터 9월까지 당좌자산 증가는 얼마냐? 7월부터 9월까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럼 당좌자산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증가는 얼마 있어요? 2억 920만 6,020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8월 말 수민유통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냐? 거래처와 계정 이름 나왔으면 거래처 원장 8월 31일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그냥 엔터 치셔도 상관없죠. 거기에서 저희는 수민유통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잔액 물어봤으니까 800만원 찾아주시면 끝나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 대표이사 임시완의 가수금 잔액은 얼마냐? 날짜는 10월 31일 그 다음에 요번에는 가수금 그 다음에 요것도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임시완 75만원 찾으시면 되겠죠. 18번 현금 출납장 조회했습니다. 10월 말 현금 잔액은 얼마냐? 현금 출납장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10월 31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액 물어봤으니까 5,827만 8,270원 찾아주시면 되겠고 19번 7월부터 9월 오사불공의 비영업용 합계는 얼마냐? 그래서 매입 매출장에서 가시면 되겠죠? 7월에서 9월 매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사불공을 조회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유도 물어봤잖아요. 사유는 비영업용 그 다음에 엔터 쳐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누계 합계 물어봤죠? 그래서 90만 2천원 그 다음 20번 10월 말 계정가운별 잔액 옳지 않은 것은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왔고요. 10월 31일 그럼 미지급금 이럴 때는 컨트롤 F 눌러셔도 괜찮죠. 미지급금 찾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잔액 4억 9,968만 3,400원 맞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수금 507만 5천원 맞았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단기차입금은 4억 2천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의 잔액은 162만 8,980원 그럼 얘가 튀었네요.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말 비품 장부 금액은 얼마냐?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죠? 12월 들어왔고요. 그 다음 이제 비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83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를 빼고 장부가 290만 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2번 재무상태표 조회를 했습니다. 12월 말 유동부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급어음은 220만 원 미지급금은 5억 397만 3,400원 맞고요. 예수금 386만 9,610원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얘는 튀었네요. 2,149만 원 그래서 4번이 튀었습니다. 그 다음 23번 2월 이익여금 잔액은 얼마냐? 그러면 쭉 내려와서 미처분 이익여금 요 금액이 되겠죠. 2억 8,871만 1,900원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
손익계산서 물어봤습니다. 당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 원가 얼마냐? 손익계산서 들어왔고 12월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던 거는 상품 매출 원가 물어봤죠? 당기 발생 3억 9,600, 8만 5천 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당기에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얼마냐?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만 원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6번 요번에는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라 했네요. 이기 예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및 매출세,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 중 3번 란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이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조회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3번 라인 얘를 물어봤죠. 그 중에서 뭘 물어봤냐면 공급가액 3번 란의 금액은 얼마냐? 그래서 95만 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이기 예정 신고기간 전자 매입세액 기한서 공급가액이 얼마냐? 계산서 합계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7월부터 9월 들어오시면 되겠죠. 매입 물었잖아요. 매입. 그래서 150만 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 예정 신고기간 전송 성공 전자세금에서 발건수 물어봤습니다. 내역관리 조회하시면 되겠죠.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들어올게요. 내역관리 7월부터 9월까지. 그러면 이제 두 건이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죠. 전송 성공. 29번 12월 말 은행별 예금 잔액 물어봤습니다. 예적금 현황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예적금 현황 들어왔고 12월 31일 기준 요 잔액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은 2억 1993만 7,240원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 보통 3,144만 700원 맞고요. 신한은행 보통 4,599만 5천원 튀었네요. 3번이 튀었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 보통은 3,287만 5천원 그래서 3번 되겠죠. 자, 그 다음 30번 바드럼 현황 조회하라 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바드럼의 미보유 합계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바드럼 현황 들어오시면 되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보유 금액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합계가 맨 아래 나와요. 3,710만 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끝났죠. 그리고 이제 이론 문제 또 두 개가 나오죠. 4점짜리 두 개인데 얘는 보너스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항상 전기예요. 단기 거 했으면 계속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전기밖에 안 냅니다. 첫 번째, 유동부채와 당좌자산 보려면 어디 가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가시면 되겠죠? 재무상태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전기금액을 보시면 되겠어요. 유동부채 7,400만 원. 그 다음에 당좌자산. 당좌자산은 4억 1,833만 원. 그 다음에 아까 얼마였죠? 7천 얼마였죠? 유동부채 7,400만 원.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하시면 565% 2번. 이렇게 찾아오시면 되겠군요. 두 번째, 이자 보상 비율. 그래서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 나와 있네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조회하시면 되겠죠? 손익계산서 들어와서 또 전기, 보통은 전기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의 금액이 있고 4,160만 원. 나누기,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350만 원. 나누시면 되겠죠. 곱하기 10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88% 3번 되겠죠. 요번에는 이론. 다음 중 김대리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래 분석 물어봤습니다. 2부장. 공인의 바드럼 결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인의 바드럼 만기 결제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당좌예금, 그 다음에 바드럼 가는 거죠. 그럼 당좌예금 뭐예요? 자산의 증가. 바드럼, 자산의 감소. 4번. 2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맞죠? 일반기업 회계 규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본다. 맞죠?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서 공정하게 표시한다. 이것도 맞고요. 얘가 잘못됐네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경영진한테 있습니다. 이게 경영진한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 담당자 그냥 독박 쓰는 거예요.
독박 쓰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압력이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 그래서 경영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매출 채권. 계상되는 금액은 얼마냐? 매출 채권 하시면 우리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받으러 이 두 가지가 되겠죠. 항공은 상품 2,000개를 개당 10,000원에 판매했습니다. 판매 대금 중 1,000만 원을 외상 처리했다.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2,000만 원 이렇게 있겠죠. 600만 원은 자기가 수표 받았으며 400만 원은 전자업 수령했다. 그럼 나머지 1,000만 원 요 아래 있네요. 자기가 수표 받았으니까 계정 이름 현금 600만 원 받았고, 그 다음에 어음 받았죠? 주된거래 맞으니까 받을 어음 4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과 400만 원 두 개 더해서 1,400 2번 되겠죠. 네 번째, 다음 중 외출 원가가 가장 적게 나오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무엇이냐? 물가가 상승하고 있대요. 그러면 저희 물가 상승 시 이익, 기말, 법인세 제일 큰 거 누구였어요? 선, 이, 총, 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매출 원가는 반대로 쓰죠? 선, 이, 총, 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가장 작은 거 물어봤으니까 선이 선출법 4번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항공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관한 자료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유형자산. 여기서는 취득 시 모든 부대 비용 가산하잖아요. 2,000만 원짜리에다가 그 다음에 설치비 더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운송 비용 더해야 되고요.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시운전비 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 후 수선비잖아요. 요건 나중에 수익적 지출 100만 원이네요. 요거 아래 더하면 2,100만 원. 3번. 그 다음 6번.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원가를 계산하라. 매도 가능 증권 한번 써보죠. 500주를 12,000원에 취득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500주 곱하기 12,000원. 그럼 총 600만 원어치 사고 있는 모습 되고요. 사면서 어떻게 했어요? 수수료가 60만 원 들었죠. 어떻게 해요? 플러스 60만 원 더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은 따로 비용 처리. 그 다음에 매도한 증권은 다 포함해서 660만 원. 끝이네요. 6번에 4번. 7번. 항공은 2025년 10월 1일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이 있었습니다. 이자 경과분 계산하지 않았다.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 다음에 9월 30일. 3개월에 관련된 얘기죠. 요만큼의 이자는 받아야 되잖아요. 아직 못 받은 얘기.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해서 연이자는 3%, 그 다음에 12분의 3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2,000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3 나누기 12 해주시면 15만 원의 이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 15만 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15만 원 이렇게 쓴 거죠. 결론적으로는 안 썼어요. 안 썼으니까 이자 생겼어요. 수익은 감소. 그 다음에 미수 수익 자산 계정이잖아요. 자산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기 순이익이 15만 원 과소되겠다. 얘네요. 2번이네요. 요 45만 원은 왠지 뒤에 잡은 것 같고 1, 2번 중에 하나 써야 되는데 이게 과소.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설명한 사람은 전자생명서 지연 전송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연 전송 0.3% 가산세 있죠? 전송 무조건 다음날까지 해야 되잖아요. 늦게 냈으면 0.3%, 미전송 0.5%. 그 다음에 모든 개인사업자 전자생명서 발급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얼마 이상이요?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이 사람은 전자로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연이 트였죠. 작성 연월일 전자생명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죠?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한다. 8번에 2번. 9번. 다음 과세사업자 항공상사 매입세액 내역이다. 이 중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그러니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안 되죠. 창고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요거는 받아야 되고 1,000cc 넘어갔으니까 얘도 안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처한테 선물 주는 거는 기업무 추진비, 접대비에 관련된 거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2번. 10번. 다음은 항공 2025년 2기 예정신고 기간 공급가액 내역이다. 과표를 구하라. 과세표준 구하라 나왔습니다. 저희 과세표준의 대원칙. 요거 뭐였어요? 시가. 시가 되겠죠. 저희가 부가세 신고서의 9번 자리잖아요. 국외 매출. 얘는 부가세가 없는 거지 과표는 잡혀있죠. 6천만 원 되겠고요. 해외 수출. 그 다음에 국내 매출 5천만 원 있습니다. 과표 잡힐 거고. 그 다음에 공장 처분액이 보여요. 7천만 원 보이는데 토지부는 면세라서 들어올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건물만 3천만 원.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죠. 1억 4천. 3번. 여기까지가 87의 FAT 되겠습니다.